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과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2년 내내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좀 비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씨가 해외 국빈 방문을 간 그곳에서,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헬싱키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할 수 있겠는데, 언론에서 이것을 이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별도로 여기에 대한 한 장짜리 그림을 곁들인 그런 설명 게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하고 근대사에 있었던 사건을 다 되짚어가면서 볼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주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씨는 헬싱키 프로세스와 관계없는 인물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하는 어디서 먼 과거에 있던 한 가지 그런 이름을 꺼내 들고 흔들고 있는 문재인 씨의 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인 몸통,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도구인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그것은 흉기가 되죠. 형법상 표현으로는 위험한 물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요리사가, 셰프가 들고 있으면 그것은 조리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아주 대단한 것을 꺼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문재인 씨의 손에 들려 있다. 아무 관계없는 문재인 씨 손에 들려 있다.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지름길로 접근하기로 하죠. 문재인 씨는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그때 바로 이 악명 높은 2분간의 단독회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절에 좌절을 거듭하다가,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 발사도 했고 만나자 했는데 신동찬은 답도 받지 못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던 중에 현재 핀란드 등 3개국의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을 우선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는 핀란드에 가서 핀란디아 홀에서 전직 대통령, 핀란드의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핀란디아 홀이라는 곳이 과거 이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서명을 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 뉴스가 보도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 언론사가. 그런 뜻깊은 장소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예전의 핀란드 대통령, 그리고 예전의 핀란드 장관, 그리고 예전에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이 현재 핀란드 적십자사 총재로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적십자사 총재는 주로 그런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리이지요. 6월 11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했던
이야기인데 문재인 씨가 핀란드 적십자사 총재는 헬싱키 프로세스 당시에 들고 다녔다고 하는 가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공의 길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저도 그 성공의 길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가방을 만져보기도 했다. 이것이 고민정 대변인의 그 브리핑 내용입니다. 뭔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죠. 길을 주고 길을 받고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물건을 쓰다듬고 아주 미신적이고 그런 어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어둠의 제사의식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이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이렇게 훑어봤듯이 문재인 씨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이용하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4월 10일 워싱턴 방문 이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이 핀란드 전직 대통령 등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2017년 G20 때 독일에 가서 이것을 발표했고 그때 국내에 떠들썩하게 알려졌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반대가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6월 11일에 바로 이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들, 또 핀란드에서 있었던 일들, 헬싱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문재인 씨의 그 말을 모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헬싱키 프로세스다. 뉴스 내용입니다. 문재인 씨는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독일이 아니라 핀란드였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2017년에는 분명히 독일을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더니 그 다음에 문재인 씨는 핀란드 원로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좀처럼 진전이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할 동력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연합뉴스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평이라기보다는 청와대 카드뉴스라든지 그 청와대 측에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보도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을 아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인지 하는 것을 최대한 간략하게 짚고 가기로 하죠. 이것은 20세기에 소위 대땅트 시기, 동서 화해의 시기에 소련 측에서 먼저 시작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문재인 씨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만일 그때와 같은 형태가 되려면 김정은이가 먼저 시작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혀 있죠. 어떻든 그때 소련 측에서 먼저 시작을 한 유럽 안보협력회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1972년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준비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핀란드가 주최합니다. 다음 해인 1973년에 헬싱키에서 블루북, 굳이 해석을 한다면 풀을 청자를 써서 청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핀란드가 그 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때부터 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1973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1975년 8월 1일에 유럽 안보협력회의 최종 결의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30여 개 국가에서. 그러면 이 결의안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헬싱키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헬싱키 협정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헬싱키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73년부터 75년 여기에 일단 이르기까지가 헬싱키 프로세스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다른 분야를 다뤄야 되고 해서 긴 세월 한 20년 동안 계속했던 것이다. 그 전 과정을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붙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한두 개 나라가 하면은 그 명칭을 붙이기가 쉬운데 여러 나라가 여기에 관계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 회의 장소를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 헬싱키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고 조약도 아니었다. 그것은 좀 잘 알아두어야 하겠죠. 이때 가장 문제아는 소련이었습니다. 지금의 문제아가 북한이듯이. 그러면 소련이 왜 이것을 먼저 시작했을까? 중요한 것은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유럽에서 확보한 그 영토라든지 자기들의 그 국제법상의 지위 이것을 그냥 계속 가져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럿의 그 합의를 얻어내야만 했고 그래서 이제 내세운 것이 국경을 불가침한다. 이런 것을 보장해달라. 내정 불간섭한다. 이것도 보장해달라.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은 30여 국가, 소련이 있다 하더라도 30여 개 국가가 이것을 하고자 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시 인권보장, 기본권 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구 세계에서 소련과 같은 그런 독재국가, 폐쇄된 국가의 자유왕래를 하고 또 정보와 그 사상의 자유 이런 것이 그 나라에 전파되기를 바라서 이런 것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소련의 그 버릇은 그 나쁜 버릇은 남 못 주고 약속도 잘 안 지킨다. 우리가 그 역사 기록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문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협정에 서명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가장 중요한 인권에 대한 부분 그것이 더 이상 도저히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소련 내에 반체제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되니까 서구권에서는 서방 측에서는 그 인권에 대한 결의 이미 했던 그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소련을 나무랐고 그런데 소련은 이것은 순전히 소련의 국내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참견 마라. 이게 내정 간섭이다. 현재 북한도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알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 이 헬싱키 프로세스가 과연 무엇으로 쓰일 것인가? 그것은 문재인 씨가 강도인가? 그가 강도면 이것은 강도질을 하는 흉기로 쓰일 것이고, 그가 요리사면 이것은 요리를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문재인 씨의 정체성,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두 가지니까 강도냐 요리사냐 두 가지니까 차례차례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죠. 청와대 측이 말하기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할 동력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렇다면 헬싱키 프로세스에 있어서 소련의 입장, 과거 그 소련의 입장, 그것을 문재인 씨가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소련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정 간섭하지 마라. 국경선을 보장하라. 이런 것이죠. 북한에 이것을 대입하면 아주 알맞게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북한은 자주 독립국이다. 그래서 북한의 국경선은 불가침이다. 그리고 북한의 내정 간섭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보장하라.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바꿔놓으면 김정은이가 늘 이야기하던 정권 유지, 그런 것이 될 겁니다. 북한이 자주 독립국이다. 물론 이것과 연결지어서 떠오르는 것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은 대만을 한 개의 중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굴복을 해서 예전에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던 여러 나라들이 대만과의 관계를 끊었다. 국가로 인정을 안 했다. 이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는 경우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의 바탕에서 본다면 그것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한반도 전체는 하나의 국가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북한도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라. 그것이 사실은 문재인 씨가 쭉 얘기하던 종전선언이요. 또 휴전선을 그대로 국경선으로 만드는 것이요.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문재인 씨는 이겁니다. 대북 제재 풀어라. 자주 독립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몸을 던져서 친북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고 헬싱키 프로세스는 이때 강도의 흉기다. 그렇게 그 성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의 속마음이 사실 2019년 들어서 계속 좌절감을 겪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김정은이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5월 9일 이후에는 문재인 씨조차도 김정은이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던 나쁜 소리, 심한 소리 이런 것을 조금씩 했다 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칠만도 하죠. 2년 동안 김정은이 뒷바라지를 했으면 이제는 좀 그러지 않아도 좋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실망감을 느꼈다 하면 문재인 씨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씨는 이런 경우에 주저하지 않고 그 대상을 버립니다. 물론 친북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김정은이를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이번에 했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것 또한 가볍게 볼 수는 없는 하나의 그럴듯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씨와 그를 둘러싼 그 청와대 측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것을 20년 동안 끈기 있게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한 게 2018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20년이면 2038년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그 같은 정파의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밀고 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겁을 먹을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의지가 강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는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추진하는 바로 그것은 김정은이 시대에는 안 된다고 결론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죽거나 제거되면 그때 그 꿈을 이루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더구나 정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서두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김정은이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미국을 그렇게 찬양했을 수도 있죠. 집단주의자라는 의미의 꼬뮤니스트 그리고 좌파 그러한 정치가가 미국 찬양가를 부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장기 포석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문재인 씨가 다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사상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강도의 흉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요리사의 칼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경우라는 것이죠. 진지를 구축한다 하는 것은 이 좌파 이데올로기 그쪽에서는 다가올 겨울을 예감하고 그리고 그 벌레가 집을 만드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고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고치를 만들면 그 생명체는 죽죠. 반드시 죽습니다. 문재인 씨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자기 세력들이 이제 모두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김정은이에 대해서 달콤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으니까 혹시 문재인 씨의 희망은 다시 타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을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는 미국 대통령이고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의 선거에서 자기가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문재인을 위해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무엇 하나 해줄 리가 없는 다른 나라 정치인 그런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눈을 흘기든 김정은이에게 미소를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국 대통령의 전략, 전술일 뿐이죠. 그 앞에서 문재인 씨나 김정은이는 제 운명으로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 앞에 겨울이 올 것이다. 그러면 겨울이 온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